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그 다음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동맥경화, 두 번째 감염에 이어서 또 다양한 사망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으로 대표적인 거는 또 골절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뼈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관절에 생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물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 관절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푸스 관절염, 감기성 척추염, 베체트 관절염, 혈관염증도 관절에 침범되는 경우가 많고요. 쇼그렌도요. 그렇죠. 쇼그렌 관절염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하게 활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들이 관절에 침범을 했을 때 이건 공통적인 겁니다.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문제는 골절 후에도 합병증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운동도 잘 못하시게 되고 통증이 많이 심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조금 더 악화되고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사망률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골절 후에 1년 뒤 사망률이 일반 사망률보다는 확실하게 한 1% 이상 높습니다. 일반 인구 같은 경우에는 골절 후의 사망 원인이 6.6% 정도 되고, 이건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제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1년 후에 1년 내 사망률이 7.8%로 꽤 높습니다. 한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기도 근데 한데. 100분 중에 1%면 그렇죠. 크죠. 이건 그렇네요. 확률의 따지면. 원인이니까. 확률의 문제니까. 근데 이제 뭐 들으면 골절 후에 왜 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젊은 분들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연세 드신 고령의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 안 좋아서 이제 골절이 생기게 되면, 문제는 그렇게 못 움직이고 누워 계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생활이 안 되면 이제 누워서 계시면서 그때부터 다방면 합병증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속 누워 계시니까 욕창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식사를 잘 못하시고 그렇죠.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그렇죠. 누워서 계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못 드시면서 폐로 이제 음식물이 넘어와서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계속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전신 근육이 컨디션, 약하죠. 그렇죠. 근육도 악화되고 다양한 컨디션 악화가 되니까 사망률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고령 같은 경우에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망 원인 자체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절도 훨씬 더 잘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골다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이 아무래도 생기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골절 위험도가 조금만 부딪혀도 잘 풀어지고, 부러진다든지. 그렇죠. 꼭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이 동반된 분들은 골절 위험도가 정상인들보다 3, 4배 이상 높아져요. 조금만 부딪혀도 잘 부러지고, 거기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골절 이후의 합병증에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사망 원인인 동맥경화, 그 다음에 폐렴 같은 감염 질환, 그런 것들도 이제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골절주의 사망률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 또 골절의 발생률도 일반인보다 3배에서 높아지죠. 4, 5배 이상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뼈가 왜 약해질까요? 골다공증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자, 뼈는 끊임없이 골 성분을 만드는 골 형성 세포와 골 성분을 파괴하는 파괴 세포가 균형을 이루면서 뼈가 재생되고 없어지고 하게 되는데, 골다공증은 이 균형이 깨져서 파괴가 더 잘 생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처럼 전신염증이 있으면은 이 골 성분을 만드는 세포는 억제가 되고 파괴하는 세포는 증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취약해지는 거죠. 네, 딴 얘기인데, 우리 감자탕 먹으면 이제 감자 안에 뼈 안에 보면 이제 골수가 있죠. 쭉 빼먹는 거. 네, 저도 감자탕 좋아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골수에서 이제 우리가 골 성분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이제 파괴하는 세포, 그걸도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골 성분이 너무 과다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골 성분을 만들고 적정량으로 파괴를 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과 없애는 사람이 균일하게 균형이 만들어야 돼요. 세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세포가 균일하게 균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 전신염증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보다
골수가 이제 파괴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은 만드는 게 느려지면서 잘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에 리스크가 있는 위험도가 있는 연세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골다공증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특히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훨씬 더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특히 폐경 후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또 장애가 생기면서 골다공증이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뭐 포함해서 흡연하시는 것도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흡연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또 이게 흡연이 나왔네요. 네, 사실 담배는 100회 100개 무익입니다. 무익하다는 게 제가 뭐 또 딴 얘기지만 이게 의과대학 시간에 뭐 시험을 칠 때 뭐 모든 뭐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 그 질환의 원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때 흡연은 뭐가 나오든지 어떤 병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제 흡연은 답입니다. 그렇죠. 흡연은 무조건 이제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데 흡연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흡연은 무조건 유발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골다공증 자체도 흡연이 분명히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게 흡연이 당장 지금 안 피더라도 10년 전에 분들도 암 태우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흡연은 꼭 피하는 것들이 좋고, 골다공증 검사도 요즘은 이제 골다공증 검사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은 보험이 되시죠? 네, 보험이 되시죠? 보험이 됩니다. 네, 보험이 되고, 또 이제 연령이 아니더라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그렇죠. 보험이 골다공증이 이제 생기면은 골다공증 보험이 되고, 또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밀도 검사가 보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하게 골밀도 검사가 보험이 되고, 이 골밀도에서 골다공증이 나와서 1년 후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여부는 꼭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이 골밀도 검사가 크게 전신형이 있고 이제 발목으로 찍는 형이 있는데, 발목형 골밀도 검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굉장히 부정확해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발목뼈로만 체크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판단하려면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전신형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여쭤보면 검사를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누워서 통에 들어가서 했는지 아니면 앉아서 그냥 발목만 담궜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전신형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골밀도 검사에서 만약 골다공증이 나왔다 그러면 또 무조건 약을 드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골다공증 약이 또 종류가 많거든요.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매일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뭐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3달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어떤 주사가 제일 좋을지 어떤 약이 제일 좋을지는 환자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상의해서 종정하시면 결정하시면 되죠. 예, 제 친구가 이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제일 좋다더라. 그렇게 뭐든 하시는 분데 그거는 환자분마다 다 다른 겁니다. 환자분의 컨디션과 그다음에 기저질환과 그다음에 골다공증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제 또 치료약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 여부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치과에서 또 이제 골다공증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괜찮냐 여쭤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골다공증 치과는 제가 또 다른 파트에서 또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골다공증 약 중에서 치과 치료 중에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치과 치료에서 단순히 뭐 떼운다, 컬링 한다든지, 단순 씌운다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뽑는다든지 임플란트. 그렇지. 뽑는다든지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든지 식립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턱뼈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 중에서 피해야 되는 약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약 드시고 나서 2달쯤 있다가 하라고 하시는데, 또 골다공증 약 중에서 시술 중에 드셔도 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만약 시술 예정이 있으면 역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야겠죠. 네, 꼭 상의하시고 치과에서 꼭 이제 확인하고 만약 그런 걸 치료 계획을 잡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또 만약 또 골다공증에서 많이 안 좋으면 저희가 약을 드시거나 또 주사를 드리면 좋아질 수 있어요. 골밀도가 좋아지면 뼈가 또 튼튼해질 수 있는 건데, 만약 또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에서 정상이더라도 또 만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만일 위험도가 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흡연,
네. 그렇죠. 배경. 폐경 후에 생겼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다든지 그런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으면은 또 이제 골다공증 수치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약을 미리 써서 미리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방적으로. 그렇죠. 미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위험도가 크면 미리 쓰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도 또 이제 주사도 그렇고 약가가 꽤 비싸기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면 물론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뭐 산정 특례가 있는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은 이제 진료비 약값의 10%만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약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보험이 안 되면 또 약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또 무조건 뭐 약을 드시라 드시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만일 뭐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드시는 게 좋겠다 하면 저희가 여쭤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위험성이 가격이 오래 드셔야 되고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 골다공증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은 이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1년 치료하고 나서 1년 다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당을 이제 보험 여부를 확인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고 꼭 치료가 필요 없다면 1년 후에 다시 검사해서 치료 유무를 한번 상의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네, 또 원인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 다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